안녕하세요.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솔루션즈 아키텍트를 담당하고 있는 홍준혁입니다. 금번 세션은 아마존 EMR 서비스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EMR을 활용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몇 가지 고객 사례를 통해서 실제 응용 가능한 구축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션이 진행되는 동안 아마존 EMR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내용들에 대해서 QA 화면을 통해 언제든지 여러분은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질문한 내역이 표시가 되고 전체로 공개된 답변의 내용은 검은색, 그리고 질문자 본인에게만 공개로 답변된 내용은 붉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본 세션의 주제는 크게 4가지 영역으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먼저 EMR이 기존 하둡과 같은 점 혹은 다른 점은 무엇인지, 어떤 장점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EMR에 대한 아키텍처에 대해서 먼저 이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MR이 제공하고 있는 아키텍처를 여러분들이 보다 더 잘 이해함으로써 실제 어떠한 여러분의 비즈니스 환경에서 구축하실 수 있고 사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EMR을 활용하는 데 있어 효율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샘플 아키텍처를 통해서 데이터 분석 환경에서 EMR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내용으로 EMR이 하둡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근본 세션에 참석하신 많은 분들은 하둡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 이미 많이 들어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다시 한번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용량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슈퍼컴퓨터를 이용해 데이터를 처리하기도 하고요. 혹은 여러 시스템을 논리적으로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성을 하여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기존에는 고비용, 고성능 스토리지 혹은 고성능의 컴퓨팅 자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때로는 고비용의 고성능 스토리지와 컴퓨팅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 실제 쏟아지는 데이터를 자유롭게 저장한다거나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매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기존 데이터를 비용 대비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꾸준히 제공되어 왔고요. 역시 여기에 같이 등장하게 된 게 하둡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아파치 오픈소스 프로젝트입니다. 즉, 하둡은 고가용성의 분산된 데이터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렇게 하둡은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오픈소스입니다. 여러 개의 저렴한 컴퓨터, 우리가 흔히 알고 계시는 x86 기반의 서버를 그러한 서버 여러 대를 마치 하나인 것처럼 묶어 분산된 환경에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산된 환경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게 됩니다. 즉, 하둡은 수천 대의 분산된 장비에 대용량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인 분산 파일 시스템, 그리고 저장된 데이터를 분산된 서버에 CPU와 메모리 자원을 활용해서 보다 쉽고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컴퓨팅 플랫폼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둡도 역시 다양한 비즈니스의 환경의 목적에 맞추어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둡 1.0에서는 분산 파일 시스템 위에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이터 프로세싱과 클러스터의 리소스 관리를 단일 계층에서 수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우리가 자주 접하는 데이터를 읽어서 처리하는 맵리듀스로 이루어진 대표적인 환경이라고 아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에 하둡의 적용을 위해서 리소스와 데이터 처리를 분리하여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플랫폼으로 발전하게 되었고요. 이를 우리는 하둡 2.0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하둡을 구축하시고 사용을 하신다라고 하시면 아마 하둡 2.0 기반에서 활용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이렇게 발전된 하둡을 통해서 여러 기업들은 보다 효율적인 자원의 관리, 그리고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을 이제 갖출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여러 종류의 데이터, 즉 다양한 형태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처리를 위해서 수많은 분산, 어플리케이션 역시도 이제 더 많이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에 보시는 슬라이드에 표현되고 있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은 앞서 말씀드린 분산된 환경을 지원하는 여러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즉 이렇게 여러 신규 어플리케이션이 지속적으로 생겨나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도 생기고 있습니다. 혹은 기존 상용 어플리케이션, 기업에서 활용하시는 여러 상용 어플리케이션도 이제 하둡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넓게 에코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하둡과 기업의 비즈니스, 그리고 기업의 어플리케이션을 지원하는 다양한 에코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업무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환경을 구축할 수 있게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은 하둡과 에코시스템을 활용하여 다양한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되고요. 그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을 하게 되고 혹은 실시간으로 발생하고 있는 여러 데이터를 처리를 하기도 합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요즘 많이 듣고 계시는 딥러닝 혹은 머신 러닝과 같은 이제 고급 분석 기술들도 하둡을 그리고 에코시스템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다양한 사용의 목적, 즉 비즈니스의 활용 목적에 맞추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하둡이 그리고 에코시스템들이 계속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여전히 하둡이라고 하는 클러스터에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게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슬라이드에 기술되어 있는 것처럼 다양한 업무의 환경의 변화에 따라 비즈니스를 뒷받침하고 있는 인프라, 즉 하둡 클러스터는 자유롭게 변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상용 어플리케이션 지원을 위해서 서로 간의 연동이 보다 편리해져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저장하시고 처리하시려고 하는 중요한 데이터에 대해서 보다 더 안전하게 보관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즉, 기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데이터들을 처리하기 위해 여러분의 데이터 센터에 하둡을 구축하는 경우 구축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 그리고 관리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 혹은 여러 에코시스템들 간의 연동을 설정한다거나 혹은 테스트를 하신다거나 또는 업무가 지속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어 리소스를 잘 관리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경우에 있어서 여전히 하둡의 활용이 어렵다고 느끼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소개해 드리고 있는 저희 아마존 EMR은 관리형 하둡 클러스터, 관리형 하둡 서비스로서 여러분이 수행해야 하는 많은 일들을 줄여드립니다. 그래서 관리적인 측면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을 덜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사전에 구축하여 여러분께 제공을 해드림으로써 빠르게 구축하고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즉, 새로운 신규 비즈니스의 아이디어가 여러분이 발생했을 때 그러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빠르게 테스트하실 수 있고 빠르게 활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이미 존재하고 있는, 사용하고 계시는 다양한 오픈소스에 대한 그런 경험을 동일한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즉, 하둡 클러스터가 여러분의 비즈니스의 발전에 있어서 병목으로 혹은 하나의 부담되는 요소로 작용해 왔던 것을 저희 아마존 EMR 서비스는 보다 더 빠르게 여러분들의 비즈니스가 발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게 됩니다. 역시 비용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저희 EMR 서비스는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여러분이 지불하면 되기 때문에 운영 비용을 보다 더 효율화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즉, 대용량의 데이터 분석 그리고 운영 등을 위한 최적화된 하둡 클러스터 환경을 저희 아마존 EMR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아마존 EMR 서비스는 어떤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아키텍처가 기존 하둡 클러스터의 어려움을, 관리, 운영 등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마존 EMR 클러스터는 크게 세 가지의 역할을 가진 노드, 즉 인스턴스로 구성이 됩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마스터, 코어, 태스크라고 저희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인스턴스마다 하는 역할이 조금씩 다르게 됩니다. 먼저 마스터 노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 노드는 EMR 클러스터의 머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체 하둡 클러스터의 리소스 관리를 위한 리소스 매니저, 그리고 데이터의 분산된 환경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의 관리를 수행하는 네임 노드의 역할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저희 EMR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아파치 에코 어플리케이션을 활용 시에 사용자 접속을 위한 관리적인 접속 혹은 모니터링 접속 등 다양한 접속을 위한 UI를 마스터 노드에 포함하고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마스터 노드의 접속을 통해 다양한 관리 및 작업의 수행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코어 노드입니다. EMR 클러스터의 코어 노드는 실제 작업이 수행되는 노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마스터 노드가 관리를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면 코어 노드는 실제 작업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코어 노드는 여러분이 수행하는 작업의 형태 혹은 저장되어야 하는 데이터의 양에 의해서 운영 중에 확장하거나 축소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수행해야 되는 잡이 더 많은 데이터의 저장 공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 혹은 더 많은 CPU, 메모리, 리소스가 필요한 경우에 코어 노드를 확장함으로써 자원을 조절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마스터 노드는 하둡 파일 시스템을 가지고는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코어 노드는 하둡의 파일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스터 노드는 전체의 클러스터를 관리하는 리소스 매니저를 가지고 있지만 코어 노드는 실제 잡의 수행에 대한 노드 매니저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태스크 노드입니다. 태스크 노드는 코어 노드, 마스터 노드와도 조금 다르게 저장 영역인 하둡의 파일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앞에서 코어 노드는 하둡의 파일 시스템과 리소스, CPU와 메모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만약에 작업량이 많아 보다 많은 CPU와 메모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는 하둡의 파일 시스템을 더 추가되는 것이 필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태스크 노드를 추가하여 CPU와 메모리의 리소스 자원을 확보하여 빠른 작업의 처리를 수행하는 경우 여러분은 태스크 노드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태스크 노드는 작업의 처리를 위한 리소스를 가질 뿐 저장 공간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실제 태스크 노드가 작업의 처리를 위해서는 코어 노드의 하둡 파일 시스템으로부터 데이터를 읽어 처리를 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어플리케이션이 수행하는 그런 과정에서 매퍼 혹은 리듀서가 부족해서 작업의 지연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경우 여러분은 태스크 노드를 추가해서 리소스를 보다 더 확보하실 수 있게 되고 그러한 리소스의 확보를 통해서 여러분의 잡을 보다 더 빠르게 수행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작업이 처리가 된 후 만일 태스크 노드가 필요 없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태스크 노드를 온라인상에 바로 제거를 해서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비용의 지출을 여러분들이 방지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태스크 노드를 활용하는 장점 중에 하나는 저장소 HDFS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추가하거나 혹은 제거하여도 HDFS에서 발생하는 데이터 복제로 인한 IO가 추가 생성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운영 중인 업무에 IO에 영향을 주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리소스를 확장하고 축소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기존 하둡 클러스터는 어떠한 이유로 리소스가 부족해서 혹은 디스크 공간이 부족해서 노드가 추가가 되게 되면 사용을 하지 않던 혹은 사용을 하던 간에 인프라의 비용, 관리의 비용 등이 추가적으로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저희 아마존 EMR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는 코어 태스크 노드의 확장, 축소, 활용을 통해서 클러스터의 크기를 자유롭게 조절하실 수가 있고 여러분의 환경에 따라 즉 수행되어지는 어플리케이션의 수 혹은 업무가 수행되는 시간을 조절한다거나 하는 다양한 비즈니스의 요구 조건을 이제 만족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이렇게 이전에는 즉 온프라미스에서 운영하시던 하둡 클러스터의 동적인 변경이 힘들었다면 저희 아마존 EMR 서비스를 활용을 하시면 기존 하둡 환경의 제약을 극복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저희 EMR 클러스터는 온디맨드 인스턴스 뿐만 아니라 스팟 인스턴스도 역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디맨드 인스턴스 대비하여 저렴한 비용의 스팟 인스턴스를 활용을 하시면 더 많은 리소스를 더욱 더 저렴한 비용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져간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 보시는 화면은 실제 하둡에 저희 EMR 클러스터를 구축할 때 있어 스팟 인스턴스를 활용하는 예입니다. 즉 스팟 인스턴스의 개수뿐만 아니라 가격의 입찰을 통해서 여러분은 보다 더 효율적인 EMR 클러스터의 구축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여러분이 온프라미스에서 하둡의 클러스터를 구축하실 때를 보면 업무의 목적과 용도, 성능 등에 맞추어 획일화된 구성을 수행을 하셨습니다. 즉 하둡의 클러스터에 존재하는 노드들은 거의 대부분 동일한 스펙, 동일한 리소스로 사실은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수행되는 여러분이 수행하는 작업의 형태에 따라 사실 다양한 리소스의 타입이 필요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연산을 더 많이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경우에는 CPU와 메모리의 리소스를 더 많이 요구가 될 거고요. 혹은 데이터를 읽고 쓰는 행위와 같이 IO가 더 많이 요구되는 그런 조건에서는 디스크를 보다 더 고성능으로 여러분들이 갖추어야 됩니다. 즉 이렇게 저희 아마존 EMR은 마스터 노드, 코어 노드, 태스크 노드들의 각각의 역할에 맞추어 그리고 여러분의 작업의 환경에 맞추어서 다양한 인스턴스 타입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이러한 선택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비용적인 측면 그리고 성능적인 측면을 모두 확보하실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존 EMR 클러스터를 활용을 하시는 데 있어서 확장을 한다거나 축소를 하는 그러한 예는 다양하게 여러분의 환경에서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일, 주간, 월간 등의 일정 시점에서 수행되는 배치 업무의 경우 혹은 다양한 워크로드들이 동시에 수행되는 경우 혹은 어떤 날은 데이터가 많이 늘어나고 어떤 날은 데이터가 줄어들지만 동일한 처리 시간을 달성을 해야 되는 경우 저희 아마존 EMR을 활용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보다 더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유연하게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특징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클러스터 축소를 하는 경우에는 특히 코어 노드에 축소를 하는 경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어 노드는 HDFS, 하둡의 파일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코어 노드가 가지고 있는 HDFS가 축소되는 경우
기존 운영, 즉 운영 중인 업무에 대한 영향도를 최소화하고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I/O 부하가 적은 시간대를 선택하시는 것을 이제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의 저장 공간이 빠짐으로써 실제 남아있는 여유 공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미리 사전에 확인하셔서 축소 시에 공간이 부족해서 발생할 수 있는 에러를 사전에 방지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아마존 EMR 클러스터를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접속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마존 EMR 클러스터를 생성하는 과정은 간단합니다. 약 3가지의 옵션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빠르게 구성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 인스턴스의 사이즈, 그리고 내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지 3가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바로 저희 EMR 클러스터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희는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는 인스턴스를 통해서 어플리케이션에 맞는 용량을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게 됩니다.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스파크와 같이 인메모리 기반의 빠른 데이터 처리를 원하는 경우 메모리 활용에 최적화되어 있는 R타입의 인스턴스를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혹은 나는 디스크 I/O 보다 더 빠른 데이터의 저장 그리고 읽고 쓰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D타입과 같은 그런 인스턴스의 패밀리를 선택을 하시면 최적화된 그런 EMR 클러스터를 구축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인스턴스의 타입이 만약에 선택이 되면 여러분은 이제 노드의 개수를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마스터 노드, 코어 노드, 태스크 노드의 개수를 여러분들이 초기에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베이직의 옵션과 어드밴스드의 구성 옵션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베이직의 경우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인스턴스의 개수를 적는 란에 코어와 마스터가 포함이 되어지게 되고요. 혹은 어드밴스드 환경에서는 여러분이 코어의 노드, 태스크의 노드의 개수를 각각 결정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어플리케이션, 즉 EMR이 제공하고 있는 아파치 에코 어플리케이션을 선택하시는 데 있어서도 보시는 것처럼 이미 사전에 기정의되어 있는 형태의 어플리케이션 그룹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노시퀄의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한 경우 HBase, 그리고 노시퀄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를 안시 SQL 기반으로 활용을 하시기 위한 하이브 혹은 피닉스와 같은 그러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추가적으로 설치가 되고 구성이 됨으로써 여러분이 쉽고 빠르게 어플리케이션 구동 환경을 만드실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더 다양한 형태의 어플리케이션으로 구성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고급 사용자를 위해서 용도에 맞게 EMR 클러스터를 구성하실 수도 있습니다. 각 EMR의 버전에 따라 지원되는 어플리케이션의 버전이 조금씩 틀리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각 EMR 버전별로 지원되는 아파치 에코 어플리케이션을 확인하셔서 이제 구성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즉 이렇게 저희 EMR은 다양한 하드 어플리케이션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경험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용 환경에 맞추어 여러분들이 선택하시고 구성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기존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계셨던 저희의 EC2 인스턴스와 동일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EMR을 운영하실 수 있도록 동일한 운영의 환경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게 됩니다. 혹은 롤의 설정을 통해서 역할 관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다 더 세밀한 EMR 클러스터의 활용을 관리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이렇게 앞에서 말씀드렸던 몇 가지의 단계를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클러스터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당연히 클러스터가 생성된 후에는 콘솔의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코어 노드, 태스크 노드 등과 같은 인스턴스를 클러스터를 확장한다거나 축소를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혹은 시큐리티 그룹 혹은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서브넷 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환경에 맞는 형태로도 변경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생성된 EMR 클러스터에 접근을 하는 것은 저희는 DNS 기반의 인포메이션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즉 마스터 노드 DNS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마스터 노드에 이제 접속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이를 통해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구성한 그런 어플리케이션의 UI 역시도 접속을 하시고 관리를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각 어플리케이션이 사용하고 있는 포트나 기타 인포메이션은 아래 표시되고 있는 링크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클러스터가 생성이 되고 난 후에 소프트웨어 설정, 컨피그레이션 디테일이라고 하는 소프트웨어 설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한 소프트웨어 혹은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기록하고 있는 로그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도 있게 되고요. 또한 클러스터의 개수뿐만 아니라 실제 여러분들이 선택한 리전의 가용 영역 등도 역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저희 아마존은 콘솔뿐만 아니라 CLI를 통해서도 클러스터를 생성한다거나 관리한다거나 하는 여러 액션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즉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어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의 CLI 기반의 구현을 통해서 좀 더 유연한 구성 및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생성된 EMR 클러스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MR은 기존 하둡에서 제공하고 있는 HDFS,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도 코어 노드가 하둡의 파일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이런 하둡의 파일 시스템뿐만 아니라 앞에 보시는 것처럼 S3를 활용하여 EMR FS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또한 HBase와 같은 노시퀄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관리형 노시퀄 데이터베이스인 다이나모 DB와도 여러분이 이제 연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실시간으로 발생하고 있는 데이터를 연계하기 위한 키네시스와 같은 다양한 저희 아마존의 서비스와도 연계 구성을 하심으로써 실시간의 데이터에 대한 처리 혹은 저장, 분석 등 다양한 업무에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기존 온프라미스 환경에서의 하둡은 데이터 저장 공간인 HDFS와 분산 프로세스를 위한 얀이 하나의 한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즉 HDFS와 얀이 단일 노드에서 항상 같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장소가 부족해도
혹은 분석 작업이 많아서 리소스가 부족해서 업무에 지연이 발생을 해도 여러분들은 항상 같이 늘려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같이 얀과 프로세싱인 얀과 저장소인 하드베 파일 시스템을 같이 늘리다 보면 결국에는 각 작업의 형태에 따라서 혹은 각 작업이 수행되는 시간에 의해서 낭비되는 자원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불필요하다고 뺄 수도 혹은 더 많은 리소스를 추가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다양한 업무를 하드 클러스터에서 수행하고자 한다면 어떤 일이 이제 발생을 할까요? 처음에 시작은 작은 수의 어플리케이션만을 구성하여 데이터를 아마 처리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다양한 요구 조건이 많아질수록 혹은 비즈니스의 로직이 보다 복잡해질수록 여러분은 많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구성하고 사용을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정된 자원에서 수많은 어플리케이션이 단일 하드 클러스터를 만약에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앞에서 설명을 드린 대로 업무의 지연, 그리고 리소스의 경합, 그리고 수많은 어플리케이션에 의한 다양한 구성의 문제, 혹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아마 겪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드 클러스터를 용도에 맞게 분리하면 어떤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될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리소스의 경합은 제거를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데이터의 측면을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서로 같은 데이터를 서로 다른 각각의 클러스터에서 활용을 할 수가 없는 데이터의 고립 현상이 결국에 발생을 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이브 그리고 스팍에서 동일한 데이터를 통해 하나는 배치 잡을 수행을 하고 하나는 스팍 R을 통한 분석 작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여러분은 데이터를 전체 클러스터에 다 복사를 해야 됩니다. 어떤 일이 발생을 하나요? 결국 비용이 낭비가 되죠. 그리고 서로 데이터가 각각의 클러스터 간에 이동을 해야 하므로 실제 비즈니스, 즉 어플리케이션이 수행되는 데 있어서 역시 업무의 지연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당연히 여러 클러스터를 여러분이 이제 관리를 해야 하므로 관리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부담을 갖게 되는 현상이 아마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마존 EMR은 기존 하드웨어 클러스터를 보다 더 유연하게 만들기를 위해서 저장 공간 그리고 연산을 이렇게 분리를 했습니다. 즉 서로 간의 의존성을 분리함으로써 연산을 위해서 리소스가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태스크 노드를 더 추가하고 확장하여 업무를 처리하게 합니다. 혹은 저장 공간의 입장에서는 HDFS 뿐만 아니라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S3를 스토리지, EMR 클러스터의 스토리지 영역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EMR 클러스터의 구성을 최적화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이렇게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S3와의 그런 긴밀한 통합으로 여러분은 컴퓨팅의 리소스와 그리고 독립적으로 스토리지의 리소스를 확장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기존 운영의 부담을 여러분들은 더실 수가 있게 됩니다.
당연히 11.9의 높은 내구성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데이터를 보다 더 안전하게 그리고 장기간 저렴한 비용으로 아마존 저희의 글라시어와 통합하여 데이터를 보관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S3에 데이터가 저장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클러스터 혹은 다양한 저희의 서비스에서 단일 접속, 단일 데이터를 접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혹은 클라이언트에서 동일 데이터를 이제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보시는 화면은 실제 저희 EMR 클러스터 위에 아파치 에코시스템인 하이브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테이블과 거기에 데이터를 이제 넣는 SQL 문장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는 여러분들이 테이블을 만드실 때 로케이션의 문장에 하두배, 패스를 활용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생성된 테이블에 인서트라고 하는 문장을 통해서 데이터를 입력을 하시게 됐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S3를 EMR의 파일 시스템으로 만약에 활용을 하시는 경우에 테이블의 이름이라던가 혹은 테이블이 가지는 데이터의 속성이라든지 혹은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식이 변경이 된다면 여러분은 아마 여러분의 비즈니스의 연속성과 편의성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보시는 예처럼 S3를 EMR FS로 활용을 하시는 경우 바뀌는 것은 단지 로케이션에서 기존의 HDFS, 하드웨어 파일 시스템의 패스 대신에 저희 S3의 패스만을 넣어주시면 기존 활용하셨던 사용하고 계시는 어플리케이션을 동일한 환경으로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이렇게 다중 클러스터의 환경에서 여러분들은 동일한 S3의 접속 포인트를 사용함으로써 클러스터가 여러 목적으로 나누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동일한 데이터를 처리를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당연히 중요한 데이터에 대해서 기존 하드 클러스터의 3카피 혹은 멀티카피로 인한 공간의 낭비를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여러분께서는 데이터를 이제 보관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간단하게 한번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S3에 데이터를 저장을 하였고요. 이를 EMR FS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즉 이렇게 테이블을 생성을 할 때 로케이션을 제가 데이터를 저장한 S3를 지정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 테이블이 저장소를 S3를 활용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S3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하이브에서 하이브 QL을 활용해서 조회를 하여 보았습니다. 즉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업무에서 바뀌는 것은 셀렉트를 하는 쿼리의 문장이나 데이터를 인서트를 하는 그런 문장들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다만 테이블을 생성할 때 로케이션만 바뀌게 됩니다. 즉 여러분이 EMR FS를 즉 S3를 하드웨어 파일 시스템으로 활용을 하시게 되면 바뀌는 것은 오직 저장소뿐 프로그램은 변경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장소와 연산을 저희가 분리를 함으로써 우리가 전기를 사용하듯이 필요할 때는 사용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하드웨어 클러스터가 필요하지 않게 되는 경우 굳이 여러분은
비용을 지불하시면서 유지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즉, 사용하지 않을 때는 끄시고, 그리고 다시 필요할 때 동일한 데이터를 활용을 하심으로써 실제 데이터에 대한 활용도를 훨씬 더 높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이브와 같은 아파치 에코 어플리케이션을 활용을 하신다면 메타스토어를 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의 메타스토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테이블의 정보 혹은 컬럼의 속성 등 다양한 데이터에 대한 정보들을 기록을 하고 있게 됩니다. 저희 아마존 EMR은 스타트와 터미네이트라고 하는 그런 라이프 사이클을 가지고 있어서 EMR 클러스터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터미네이트를 시키게 되면 하이브의 메타스토어 정보가 사라지게 됩니다. 테이블이나 혹은 데이터가 EMR-FS에 저장되어 있어 영구적으로 보관이 된다 하더라도 하이브 메타스토어가 사라지게 되면 여러분들은 다시 테이블의 정보 혹은 컬럼의 속성 혹은 테이블의 이름, 로케이션 등 다양한 환경을 다시 재구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불편하고 어려움을 운영 환경 중에서 여러분들이 겪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이브의 메타스토어를 저희 별도의 관리형 데이터베이스로 여러분들이 관리형 데이터베이스를 하이브 메타스토어로 관리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은 보다 더 편리하고 쉽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실 수 있고 저장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미 설명을 들으셨듯이 저희의 EMR 클러스터 용량을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늘리고 줄이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예제는 실제 EMR의 클러스터를 확장을 한 그런 사례라고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즉, CLI를 통해서 저희 아마존 EMR 클러스터의 인스턴스 그룹을 확장을 하게 되었고요. 운영 중에 실제 3개의 데이터 노드가 4개의 데이터 노드, 즉 코어 노드가 확장이 된 것을 아마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이렇게 CLI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확장을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자동으로 확장 혹은 축소를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실 수도 있게 됩니다. 즉 CPU, 메모리 그런 사용량 뿐만 아니라 실제 수행되고 있는 작업의 양에 의해서 즉 얀 리소스의 상태에 의해서 오토 스케일링 규칙을 여러분들이 생성을 하시고 활용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CLI 기반 혹은 UI 기반의 수동적인 확장, 축소 뿐만 아니라 자동화된 기반의 확장, 축소도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즉 이렇게 다양한 옵션의 활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최적화된 환경의 아마존 EMR 클러스터를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EMR FS의 장점을 몇 가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S3를 통해 데이터를 저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다양한 업무의 클러스터가 동일 데이터를 활용하여 업무의 처리를 수행을 하실 수도 있게 됩니다. 즉, 맵리듀스 코드를 통해서 맵리듀스 코드를 수행하는 클러스터 혹은 인메모리 기반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스파크 클러스터 혹은 인터액티브한 쿼리를 수행하는 클러스터 등 다양한 클러스터를 단일 데이터 소스를 통해서 다양한 업무의 환경에 활용을 하실 수도 있게 되고요. 당연히 안정적인
스토리지인 S3에 데이터를 저장을 함으로써 실제 중요 데이터에 대한 DR을 별도 구축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구축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실제 저희의 EMR 서비스를 활용한 고객의 구축 사례, 구축 패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제는 배치 프로세스입니다. 웹서버 혹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계시는 저희 아마존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로그를 S3로 이제 수집하고 저장을 하게 한 후에 하루 혹은 주기적인 데이터 프로세싱을 통해서 원하는 데이터를 재생성한다거나 혹은 결과를 집계를 하는 그런 패턴을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앞서 보시는 예제는 하이브를 활용해서 이제 주기적인 데이터 처리를 이제 수행하는 방식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의 고객사인 옐프는 하루에 약 1.2TB의 로그를 이제 저장을 하고요. 이렇게 저장된 S3에 저장된 로그를 EMR-FS로 활용을 해서 하이브에서 약 하루에 20개 이상의 배치를 수행을 하게 되고 그 결과를 검색에 활용을 한다거나 혹은 추천에 활용한다거나 광고 등에 활용하는 그런 사례를 가지고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대화형 쿼리의 이제 사용 예제입니다. 앞서 보시는 것과 유사하게 모든 원시 데이터, 이제 로우 데이터를 S3에 이제 저장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들은 하이브를 통해서 이제 하이브와 피그를 통해서 이제 ETL 작업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ETL 작업을 통해서 생성된 정형 데이터를 보시는 프레스토 혹은 스파크 혹은 임팔라와 같은 SQL 엔진을 통해서 실제 쿼리를 수행하는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다양한 아마존 서비스와 연계를 한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고객사의 경우에는 EMR 클러스터뿐만 아니라 저희의 다양한 AWS 서비스와의 연계를 통해서 빅데이터 플랫폼을 이제 구축한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역시 S3를 하나의 데이터 레이크로서 데이터를 저장을 하게 되고요. 이 S3에 저장된 원본 데이터를 정형화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 웨어하우스 서비스인 저희의 레드시프트로 이제 전달을 해서 BI 혹은 레포팅을 작성하는데 이제 활용을 하는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3와 EMR을 통해서 데이터 이동에 의해서 아까 앞에서 보셨던 클러스터를 나누어서 데이터를 이동을 시켜야 되는 그런 데이터 이동의 지연 현상을 제거하여 이제 분석을 수행하는 그런 하나의 사례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위해 스팍을 활용한 사례입니다. 인메모리 기반으로 데이터를 처리를 하기 위해서 기존의 맵리듀스의 활용 방식을 스팍 활용 방식으로 인메모리 처리 방식으로 바꾸었고요. 즉 기존의 환경보다 10배 적은 리소스를 통해 3배 이상 빠른 데이터 처리를 한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스파크에서 지원하고 있는 다양한 언어, 자바 혹은 스칼라, 파이썬, R 등을 이제 활용을 해서 단일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다양한 업무 환경을 지원한 그런 사례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EMR 클러스터가 가지고 있는 장점, 그리고 고객 사례, 여러분의 효율적인 활용 방법 등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세션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이것만은 기억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첫 번째, 저희 아마존 S3를 활용을 하셔서 리소스와 저장을 분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다양한 인스턴스를 통해서 마스터, 코어, 태스크 구성을 하시면 보다 더 유연한 EMR 클러스터의 환경을 구축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세 번째, 클러스터의 크기를 오토 스케일링을 여러분들이 활용하셔서 여러분의 운영 환경에 언제든지 적용을 하여 그리고 업무의 목적에 맞게 조절을 하셔서 비용의 효율화를 구성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스팟 인스턴스를 활용을 하셔서 보다 더 비용 효율적인 클러스터로 구성하시고 관리하시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관리형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셔서 하이브 메타스토어를 하이브의 메타데이터를 저장하여 S3에 보관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언제나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클러스터의 환경을 구축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저희 아마존 EMR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보다 더 좋은 환경으로 활용을 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제가 금일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금일 발표한 자료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긴 시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